근데 저 동쪽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들리는데, 자, 쿠바에서 이 코르테스 세력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총독들이 보낸 일종의 진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르테스가 사람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스페인인들이 아스테카에서 피해 사륙을 벌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은 축제 준비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반발을 시도한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학살이 시작됐고요. 그때 이제 죽은 아스테카인들만 한 600명입니다. 하루에. 이 사건으로 아스테카인들은 스페인인들에게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틈에 이제 돌아온 코르테스가 이거 큰일 나니까 황제인 무테수마에게 성난 신민들을 좀 잠재워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더 이상 아스테카인들이 이 무테수마를 또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거센 저항에 테노치티틀란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돕던 주변의 원주민들도 상당수 사망을 하고요. 코르테스 개인은 손가락 2개를 잃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인들을 이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슬픈 날, 라노체 트리스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이 슬픈 밤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르테스는 호수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끌어들였어요. 뜰락스칼라를 비롯한 동맹 부족 약 10,000명과 함께 코르테스가 다시 테노치티틀란으로 공격을 개시하게 된 거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 정복자들과 함께한 아스테카와 원수 관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살펴볼 수 있죠. 아, 보여요, 부족이. 자, 근데 이 무기 차이가 엄청났는데요. 실제도 화살도 무슨 나무 화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 돌 화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돌 화살. 예, 돌로 만든 네. 무기였구나. 총이잖아요. 예, 총포라든가 철제 칼 같은 경우 그거를 이제 싸움을 해서는 쉽게 당해낼 수 없었던 거죠, 아스테카인들이. 근데 코르테스에게는 또 다른 이제 엄청난 무기가 있었는데요. 모든 원주민들은 이것이 등장하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쳤다고요. 대포보다 더한 거예요? 대포하고는 종류가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인다고 할까요? 스스로 움직인다 할까요? 에? 그림 속에 답이 있는데요. 아, 말을 보고 놀랐나 보네요. 자, 원주민들은 그 말만큼 크고 빠르고 인간의 명령을 잘 듣는 것 같은 그런 동물을 본 적도 없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그치, 강아지. 아니 사람 많은데요, 진짜로. 예, 이 마스티프라고 알려진 초대형 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냥개. 그렇죠. 싸움개 아니에요, 싸움개. 코르테스와 정복자들은 이 개들이 원주민들을 공격하도록 훈련시켰답니다. 이러한 동물도 일종의 용병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제대로 준비해.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동맹 세력들의 또 전투 등등으로 아스테카인들이 수십만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륙이 몰락하는데 엄청나게 공헌을 했다고 할까요? 한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아스테카인들은 붉은 반점, 고통스럽게 타들어가는 상처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천연두의 존재인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당시 천연두를 이렇게 불렀대요. 한 걸음에 7레구아, 따져보면 한 45km 된답니다. 한 걸음에 45km를 달려가는 신발을 신었다. 그만큼 전염력이 강했다는 전염력, 거네요.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유럽인들과 달리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스페인 원정대와 맞서 싸우기 전에 천연두 때문에 엄청난 수가 죽어나갔다라고 봐야지 정확할 것 같고요. 1600년대 초반에는 약 250만 명의 원주민만 살아남았다고요. 계산을 해보면 90%의 원주민들이 천연두로 사라져버린 거죠. 90%. 피사로는 더 남쪽에 있는 이 잉카 문명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말은 뭐 한 30필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복자들이 168명이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당시 잉카의 지도자 아타우알파는 이복 형제와의 내분 탓에 카하마르카라는 도시에 있었거든요. 이때 피사로는 통역사하고 신부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어요. 포교 활동? 예, 일종의 포교 활동이랄까요? 아타우알파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스페인의 신부가 갖고 있는 책에 관심을 가졌는데 당연히 신부님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성경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성경을 닫힌 채로 건네주었고요. 신부는 성경을 펼쳐주려고 손을 쭉 뻗었는데 아타우알파가 경노해서 신부의 팔을 내리쳤다고 해요. 신부는 피사로에게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저 신성 폭군이 모독이다. 그렇죠. 성스러운 책을 땅에 던졌다. 그걸 못 보았는가라고 외쳤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잉카 제국의 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익숙했던 어떤 활자 형태가 뚜렷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신부의 이런 외침을 신호로 해서 그 과정에서 아타우알파 황제가 피사로에게 인질로 거의 잡혀버리는 겁니다. 인질로 잡힌 아타우알파가 자신을 살려달라며 피사로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살려주십시오. 대신 이것을 하겠습니다. 정답. 예, 규현 씨. 교회 다니겠습니다. 네, 좋은 답이지만 오답입니다. 땡. 잉카 제국에 붙어 있는 별명이 황금의 제국이라는 거죠. 정답. 네, 혜성 씨. 우리 제국에 있는 금을 다 주겠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예, 바로 진짜. 금. 거짓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줄 생각인 거예요? 진짜로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카의 지도자 아타우알파는 지금 내가 인질로 잡혀있는 이 방을 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다소 신화적인 구석은 있지만 이거를 한 번에 채우기도 힘들어서 무려 8개월이 걸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와. 누가 이 계산을 해봤대요. 거의 24톤 이야기. 금으로요? 1조 7천억 원 정도 되겠는데요? 벌써 계산하셨어요? 1kg당 거의 7천만 원 하거든요, 요즘에. 아, 자, 그렇다면 몸값을 받은 후에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약속대로 인질에서 풀어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배신을 때린 것이죠. 왜 그래?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아까 저한테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잉카 제국은 침입이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아스테카 제국과 거의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들 텐데요. 가장 큰 의문은 스페인의 모험가 집단이 어떻게 2년 만에 적진데 엄청난 인구를 지닌 원주민 제국을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했을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전염병의 존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강철 무기라든가 말, 원주민 세계의 분열과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만 없다 하더라도 코르테스, 피사로 등의 원정은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유럽의 기술적인 군사적인 우위가 당연히 아메리카 정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불가피한 역사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혹시 파괴할까요?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건 유럽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팽창 욕구가 매우 강했고 현세 지향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계사의 전개를 유럽 중심의 관점에서 또는 팽창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걸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